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든 수요일입니다. 어제 우리의 시장보다는 조금 더 바뀐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박종현의 돌파 매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단 세상은 참 하얗게 예쁘게 변했는데 어제 시장 상황은 좀 변동성이 컸어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닥에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550포인트 부근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다. 추세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은 전저점에 대한 부분을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구간에서 2550 구간,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조정 구간.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단기 추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보조지표상도 과열권. 그러면 2차 바닥 테스트하는 구간이 전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짧은 2,550포인트나 2,600을 어느 정도 저항 구간 안에서 상단은, 하단은 보시게 되면 2,400 구간,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 체크, 그리고 박스권 테마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2월까지 바닥 다지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 그 미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좀 디커플링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시장 산테 랠리가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이런 관세 리스크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단기 모멘텀, 뉴스 이슈가 있는 종목이나 내수주, 어제도 보시게 되면 통신업종 이런 방어주들이 좀 강세 현상이 나왔는데 금일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좀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런 종목군들 좀 관세 리스크에 회피할 수 있고 납폭과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달러도 계속 강세 국면입니다. 국제금리인데 어제 4.3% 이하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지금은 국내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구간 내에서 단기 이슈가 있는 단기 전략으로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 미국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서는 서운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스권 돌파 관심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AI 관련된 AI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AI 관련 사이클은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AI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보시게 되면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군들로 첫 스타트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순서대로, 그리고 업종별로 이렇게 파생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관세 영향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일단 섹터이고,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안 쪽으로 이 시스템이 SI 같은 경우 IT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보안 쪽이 움직이고 AI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종료되고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시작되는 사이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 과열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안 올라온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어제도 소프트웨어 쪽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관련주를 좀 보여주시면은 SP 시스템, 셀바스 AI, 플리토 이런 종목들 강세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 S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포지션상은 가장 좋아 보이고, 셀바스 AI나 이런 플리토는 어제 상한가를 갖고, 셀바스 AI도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 지금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SP 시스템 정도가 어느 정도 공략하기 좋은 포지션을 보여지고요. 지금 돌파 매매에서는 박스권 돌파하고 아니면 돌파 이후에 신고가에 눌린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특징주를 좀 선별해서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나 이런 종목을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 포지션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좋아 보이고, 조선 기자재, LNG 쪽 어제 보시게 되면 성강밴드가 52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증산에 대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근데 동 섹터도 좀 약간 과열권에 있어요. 그래서 좀 동사도 추후 좀 눌렸을 때 추후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세에 좀 영향이 제한적인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방산 드론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드론 쪽 아직 안 올라온 종목군들을 좀 중에 하나, 두 종목을 좀 선정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만나볼 공략주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플리토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돌파 매매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종목 SP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해봤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AS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 4종목 AS를 받아볼 예정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를 이 시간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간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네, 우리기술투자는 한 3-4번 정도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그쵸. 10,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10,000원 이하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드렸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만 달러를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조정 국면에 있어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주요 추세 라인이 보시면 여기 8,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시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구간이 오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구간에서 매도 대응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스권 돌파 포지션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을 다시 21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18,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로 18,5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드리고, 동사는 보시기에는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중에 약간 후발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8,500원에 전량 매도하고 다른 AI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좀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와 이스트소프트 추가적인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 더 AS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11월 13일 돌파 매매 종목이었습니다. 강스텐바이오텍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20%가량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르고 또 변동성이 좀 보이는 종목인 것 맞습니다. 같기는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강스텐바이오텍도 동일하게 박스권 바닥 돌파 포지션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렸고, 동사 저번 주에 한번 에이스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6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략했던 포지션은 이 개파락했던 부분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3,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지 않은 흐름에서 지금 스윙 관점에서 3,000원대 이 구간을 일단 매도 라인으로 잡으시고, 지금 줄기세포 관련돼서는 지금 케네디 보건복지부 미 장관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모멘텀은 고령화 사회의 이런 줄기세포, 이런 무릎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동사 같은 경우 수혜가 장기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0원대는 무난하게 돌파할 걸 보여지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시 전량 매도 목표가 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스텐바이오텍 목표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4일 돌파 매매 종목이었던 태광인데요. 이 종목은 오후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26%가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짧게 전략 받아볼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박스권, 지금 보시게 되면 18,000원이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쪽은 조선 기자재와 지금 강세 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광까지 저희가 전략을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자, 꼼꼼하게 돌파 매매 종목들 그리고 지금 추세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는지 박종현 위원님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떤 흐름을 그려줄까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이버프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파이버 프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어제 방산 종목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잡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동사가 하는 업이 지금 광섬유, 관성 센서를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센서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방산 부분 그리고 드론 쪽, 뭐 선박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지금 3분기에도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사는 지금 청궁2, 청궁2 지금 하나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자재를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방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제 드론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52주 신고가 이후에 다시 한번 61선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형태로 좀 투자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6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고점 부근 5,5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부근 짧게 3,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프로 매수는 시초가에서 해보시고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방산, 드론, 선박, 핫한 테마는 모두 모여있는 파이버프로네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코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좀 차트를 여러 종목을 둘러봤는데 뭐 기존에 지금 오늘 어제 전일 강세했던 종목군들은 좀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하기 좀 수익률 측면 짧고 반등 보기로 해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러 좀 종목을 골라 오다가 좀 눌려 있는 종목을 많이 좀 오늘 선정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스페코를 또 두 번째 돌파 이후에 눌림목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이중바닥 형태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어제자로 눌림목이 나왔고 동사 같은 경우는 하는 업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추천했는데 SG나 이런 재건 쪽으로 좀 상승했던 이런 아스콘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아스팔트, 도로 관련된 이런 재건 쪽, 건설 쪽이 업황이 지금 개선되는 흐름에서 동사 하는 업에서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선박용 관련 방산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설 기계 쪽, 요 아스팔트 요쪽 부분이 좀 매출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내년에 많은 개선이 좀 예상이 돼서 지금 선박 관련된 이런 방산 측면 그리고 건설 기계 이런 쪽 부분이 개선, 실적 개선 좀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동사는 방산 관련된 부분으로 선박,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런 해군력 강화에 대한 이런 정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선 부분에 분할 매수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단 연령 5,400원, 박스권 플레이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단 5,4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부분 3,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건과 함께 자극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아스콘 쪽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런 아스콘 쪽이 또 한 번 국내 내수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4,000원에서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 3,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그리고 오늘은 또 장중 내내 공개방송 하시네요? 네, 저번 주에도 스튜디오 출연해서 무료 공개방송 지오릿 에너지로 한 30% 가까이 좀 수익 구간이 왔는데 지금 지수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향후 내년 지수 상승 구간까지 계좌를 좀 불리는 구간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의 저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구간에 반등 구간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종현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방송을 하시면서 주목받을 종목들을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